섬이다 보니까 연륙도나 뭐 진짜 육지의 환자분들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덕 교수님이 육지 쪽에서는 아직 근무를 안 해보셨지만은 약간 섬이라서 조금 환자분이 조금 더 특별한 게 있다면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특별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는 제가 알기로 외상 환자나 응급 환자는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섬에는 의사가 제가 근무할 때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기나 뭐 배탈 이런 간단한 질환에서부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뭐 무좀이나 아니면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폭넓은 질환을 다 다루게 되고, 그것 이외에도 바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부목을 댄다던가 이제 봉합을 한다던가, 이제 봉합을 했으면 이제 수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드레싱이라고 하죠. 드레싱을 통한 감염 관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전형적인 증상으로 오게 되면 우선 EKG를 찍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다음에 119를 통해서 밖으로 보내게 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제가 힘 빠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감별 진단을 한 다음에 급하게 되면 배를 띄워가지고 아니면 헬기를 불러가지고 밖에 119와 연결하게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사망 선고를 예를 들면 되겠는데요. 이 섬에는 의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 선언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근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환자가 생기게 되면 사망 선언을 하고 사망 진단서를 내주게 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뭐 산이나 아니면 좀 바닷가에서 실족이라든지 아니면 익수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제가 가서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고 급한 상황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에피네프린 투여라든지 그런 일 같이 다 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뭐 그런 이송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족사, 뭐 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가요?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종종 있는 편이에요. 제가 본 사망 사고는 한 3건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번은 제가 직접 사망 진단서를 제가 검안을 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부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찾아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EKG를 찍고 감별을 해서 그리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면 119를 통해서 배를 띄워서 밖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보낸 게 한 7, 8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4, 5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공덕교 선생님이 아무래도 섬에서 이렇게 혼자서 모든 의료 상황을 약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를 약간 책임져야 했던 약간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화 중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가, 환자분이 점심을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밥을 먹다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가슴이 쪼이면서 왼쪽 어깨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었거든요. 거릴 때마다 숨이 찬다고 하시고, 섬에는 그 심전도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섬 보건지소에는 심전도 기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심전도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증상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빨리 약물을 투여를 하고 119를 통해서 환자분을 밖으로 이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며칠 후에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초기 응급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살아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뭐 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래도 저희 공덕교 선생님이 섬에서 그렇게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환자분도 약간 살아서 나가지고 살아서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예 아니신가요? 참의사라고 해주시면 참의사 맞습니다. 너무 금칠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저도 그냥 평범한 의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육지로 가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랑 같이 육지로 이렇게 나갔던 적은 없었나요? 119가 생기기 전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119가 생기고 나서는 진짜 환자분이 심정지가 일어나서 옆에서 바로 케어를 해야 될 정도의 응급이 아니면 119 선에서 웬만하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경우는 현재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정도까지 경험한 일은 없고요. 아직까지. 119가 없었을 때는 직접 같이 나갔지만 네. 요즘은 있으니까 인수인계가 잘 되는군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다 보니까 교대로 일을 하더라도 오프 때, 그러니까 일을 안 할 때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섬에서는 주로 어떤 거 하세요? 저는 공부에는 취미가 별로 없어서 네. 보통 산책을 하거나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보는 걸 많이 좋아해서 TV를 제가 사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다른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뭐 여자친구랑 통화를 한다든지 여자친구분을 만나러 간다든지 그것 이외에도 공부에 취미가 있는 분들은 방송통신대학으로 공부를 하거나 어학 공부를 하는 분도 좀 계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덕교 선생님이 아까 본가가 대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완도 금당도에서 대구까지는 좀 거리도 있고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구까지 가나요? 제가 대구에 평생 살면서 전라남도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이렇게 불편한지는 몰랐어요. 제가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항구까지 제가 걸어간 다음에 항구에서 배를 한 15분 정도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농어촌 버스가 있어요. 시골 버스라고 하죠. 그 버스를 타고 또 30분을 더 가면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1시간 30분을 버스를 타고 순천까지 간 다음에 순천에서 다시 2시간 40분 정도를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가면 이제 총 다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시간만 보통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게 되면 대구에 도착하면 한 오후 3, 4시쯤 되는 것 같아요. 오후 3, 4시요? 네, 저희 와.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서울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게 대구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근처에 막 여수에 이런 데서 KTX가 있어서 그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서는 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대구까지 가는 버스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바로 가는 버스는 없고 환승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환승하고. 그리고 옛날에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지금은 사용하진 않고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간 다음에 버스 타고 또 30분 가면 똥신항이라고 고흥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3시간 30분 타고 가면 그 제주항에 도착을 합니다. 제주항에서 제주공항까지 다시 이동한 다음에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도착을 한 다음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면 저희 집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밑으로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대구공항을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 제주도가 비수기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더 빠르고 쌀 때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본가랑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는 얼마나 드나요? 보통 편도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편도로 한 6, 7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교통비만. 그러면 왕복하면은 거의 한 15만 원 정도 그렇죠. 깨지는. 그래서 집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공덕교 선생님이 이렇게 섬에 살면서 아무래도 주변에 보니까 뭐 식당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의식주 해결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밥을 해먹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기 마트가 있는 게 2개밖에 없는데 일단 다 신선식품을 팔지를 않습니다. 해먹을 수 있는 게 햇반에 김치, 참치, 스팸 많이 애용하고요. 그리고 계란이 정말 완전 식품인 게 계란말이, 계란찜 뭐 라면에 계란 풀어 먹어도 좋고 계란이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해먹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해 드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양파나 파나 이런 것들조차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김치는 그나마 냉장고에 넣어두면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데 양파나 그런 것들은 놔두면 빨리빨리 상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공덕교 선생님이 신규로 이제 올해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나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좀 일을 하다가 옮겨보고 나서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제가 로컬에서 일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저도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간 면허를 따고 나서 환자를 대면을 하는데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지? 내가 진단이랑 처방을 내렸는데 내 판단에 의해서 환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응급 상황이 생겼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 해본 고민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의대 과정을 6년 동안 그만큼 노력하고 또 의사 면허라는 것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밤을 새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다 헛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교육 과정을 다 성실하게 그리고 잘 따라왔으면 크게 걱정 없이 환자를 대할 때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섬에 섬 뽑기 잘 해라 뭐 이런 말씀은 없을까요? 그래도 연륙도나 저기 산골 오지에 3년 있는 것보다는 섬테크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택으로 네. 이번에 공덕 교수님도 이동 잘 하셔서 원하시는 곳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공보의 선생님들이 아닌 그냥 약간 의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보통 그 의사가 아닌 분들은 공중보건의사라는 것 자체를 생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오실 일이 뭐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런 섬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공덕 교수님이 여기 금당도에 있을 날들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한 달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완도 금당도를 이제 막 떠났고요.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4시간을 운전해서 충북 진천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촬영에 응해주신 저희 공덕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